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손혜원 의원 관련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했지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SBS 보도로 불거진 국회의원으로서 이익충돌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또 일각에서는 투기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손혜원 의원은 강력하게 이런 의혹들을 부인하면서 무소속 의원으로서 여당의 도움 없이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찬 대표님과 홍영표 원내대표님의 며칠에 걸친 간곡한 만류가 있었지만 당에 더 이상 부담 주지 않고 제 결백에 관련 문제고 제 인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해결을 하겠다. 저는 당적을 내려놓지만 여러분들과 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당적을 내려놓지만 제 남은 임기 동안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서 눈 맞추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공정한 수사를 위해 떠나 있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것이 진실의 힘입니다. 제게 쏟아진 부동산 투기, 차명 재산, 부당한 압력 행사, 의혹과 관련된 언론사들의 왜곡 보도를 검찰에 아까 말씀대로 모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엄정한 판단을 받겠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밝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오전이죠. 손혜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게 과연 손혜원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에 정치권은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지 오늘 현재 상황은 어떤지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태근 전 국회의원,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SBS의 윤춘호 논설실장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손혜원 의원이 어제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이후에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민주당의 당적은 이제 정리를 해서 오늘 이제 탈당계를 공식으로 제출을 했고요. 여당에서는 이제 어쨌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거리를 두게 된 셈이니까 여당에서의 추가적인 반응은 지금 나오질 않고 있어요.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손혜원 의원에 대한 어떤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특검, 그다음에 국정조사 언급했거든요. 그렇게 자신이 있다 그러면 검찰 수사는 물론이고 특검과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정태근 전 의원께서는 손혜원 의원의 어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참 저는 저런 식으로 기자회견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본인으로 인해서 굉장한 지금 무리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론사에서 취재를 근거로 해서 된 것이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먼저 사과를 했어야죠. 근데 그 사과라는 부분들이 지금 전혀 빠져 있는 내용들이고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탈당이라든지 총선 불출마 선언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런 것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언론이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빨리 검찰에서 조속히 수사를 해라. 그리고 오히려 집권당에 대해서 이게 집권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눈을 지끈 감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윤태권 시장은 어떻습니까? 손혜원 의원의 기자회견으로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파장이라고 할까요? 파문? 가라앉을 거라고 본인도 생각은 안 했겠죠? 그게 이렇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이제 큰 일이 터지면은 대체로 이제 파장을 줄이려고 노력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손혜원 의원의 대응은 이 판을 확 키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SBS, 중흥건설, 박지원 같이 다 검찰에 수사받자 이런 식으로 판을 이제 계속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탈당으로 통해 가지고 이게 일이 잦아질 것도 아니고 방금 정태근 의원 말씀하셨지만 손혜원 의원이 자숙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했잖아요. 오늘도 그 SNS를 통해 가지고 계속 자기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까 이 일이 금방 끝나진 않겠죠. 또 여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식적으로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침에 라디오나 시사 프로그램들을 좀 보니까 여당의 의원들이 다른 이슈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 출연했을 때
다들 물어보거든요.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한마디라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손혜원 의원과 관련한 의혹은 현재 전국에 쟁점이 돼 있다. 이 부분은 분명한 것 같은데 어제 사실은 기자회견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언론에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 민주당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초선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 자리에 동석을 했다. 뭐 심하게 표현하면 배석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지금 입당 기자회견에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가 배석 내지는 같이 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모습일 텐데 당을 떠나겠다고 하는 판에 당 원내대표가 떠나겠다는 의원의 자리하고 같이 하고 그 의원을 또 소개를 했어요. 저런 모양새는 보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저런 모양새는 안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저는 좀 굳이 홍영표 원내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에 당에 들어와서 같이 고생을 했고 또 원내 활동 열심히 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떠나는 게 마음 아파서 같이 하겠다, 같이 한다 뭐 이런 거였을지 모르지만 손혜원 의원의 지금 어떤 그 논란거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손혜원 개인의 자연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민주당 소속의 의원의 문제이기도 하고 문체위 간사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홍영표 대표가 저 자리에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손혜원 의원이 지금은 억울하게 떠나는 건데 지금 이제 곧 돌아오시라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 거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일부 정치인하고 전화 통화도 해보고 말이죠. 이런저런 현재 손혜원 의원 건과 관련해서 생각도 물어보고 통화를 해봤는데 저한테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정치부 기자 생활 오래 했을 텐데 저런 모습 본 기억이 있느냐. 근데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봐도 원내대표가 아까 윤춘호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원내대표가 탈당 기자회견 자리에 같이 동석을 했다. 저는 탈당이라는 예. 게요. 보통 두 가지 이유지 않습니까? 뭐 정견이 달라가지고 뭐 이 대표에 대해 가지고 난 인정 못한다. 뭐 정파가 달라가지고 아니면 두 번째는 개인의 이제 뭐 의혹 문제로 그 어떤 경우에도 이런 원내대표나 당의 지도부가 배석할 수는 없는 거죠. 배석하는 경우는 따라가는 사람들이 배석하는 경우는 있었죠. 집단적 탈당이 릴레이 탈당들이 이어질 때 힘을 실어주고 한 다음 주쯤에 탈당한 사람들이 따라가는 예. 이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2007년에 열린우리당이 예, 뭐 깨질 때 과거에 그랬죠. 이제 다른 정당에서도 그랬는데 하여튼 저는 이런 건 같아요. 지지층들에 대해 가지고의 시그널 그리고 손혜원 그 의원에 대한 시그널도 있겠죠. 손혜원 의원이 그 강조했지 않습니까?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도 실제로 이해찬 대표나 홍영표 원내대표가 많이 만류했던 걸로 알아요. 이것도 두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첫 번째는 이 손혜원 의원이 약간 부적절한 게 있지만은 투기는 아니다.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은 아니다라는 데 대한 이제 공감대 그런 건 또 상당히 이제 여권에 있는 편이고 두 번째로는 손혜원 의원이 지금 이 문제를 한 일주일 동안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당의 이런 뭐 전략적 지침이라든지 전략적인 문제를 상의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평소에도 뭐 과거의 선동열 감독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독자적으로 좋은 말로 하면 독자 노선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또 이분이 왜 군대에서 장포대란 말 있지 않습니까? 장군을 포기한 대령처럼 무서운 게 예, 없다. 장포대. 예. 예. 이분은 옛날부터 나는 국회의원 한 번만 하고 더 할 거 없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것으로서 난 정치적 역할 다 했다라고 한 사람이거든요.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예. 그 부분 강조했죠. 그러니까 탈당을 하고 나면은 뭔가 더 제어할 수 없는 당에 부담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그러면은 홍영표 대표나 아까 보니까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이 같이 있는 것은 예. 손혜원 의원한테 대한 약간의 무언의 압박을 주기 위함도 있겠죠. 나가서도 당에 대해 가지고 좀 생각을 하면서 언행을 하시라. 뭐 그런 것도 깔려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윤태원 실장의 이제 일종의 해석이죠. 해석의 영역인데. 전 손태원 반대로 의원은. 해석하고 싶은 예. 게요. 손혜원 의원이 당을 나가도 지금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문제 제기하지 말아라. 이 소위 이제 이 목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당에서는 지도부 입장이 이렇게 정리됐으니 그걸 내가 나와가지고 증명을 했으니 의원들 딴소리하지 말아라. 그거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닐까요? 아, 오히려 손혜원 의원을 향한 메시지라기보다는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 향해서 손혜원 의원 건에 관해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마라. 지금 이상한 것이요. 뭐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민주당이 계속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너무도 조용한 거 아닐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의혹을 가질 만한 사안이에요. 오히려 합당한 문제 제기를 했던 송영길 의원이라든지 또는 조홍천 의원 건 그리고 예. 뭐 그 공천 문제 관련해서 입당 문제 관련해서 우상호 의원이 얘기한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세게 들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의원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분의 충정, 뭐 문화적인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이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지금 탈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혜원 의원은 본인은 아주 당에 얽매이지 않고 하겠다. 나가서 내 결백을 증명하겠다 하는 건데 거기에다 대고 당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주지 말아라. 지금까지 지지해왔던 모습들을 계속 지지해라.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해석이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이 손혜원 의원과 관련한 의혹, 이 결과는 선의와 진정성으로 했다는 손혜원 의원의 이 주장이 최종적으로 입증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 조카나 손혜원 의원의 권유로 목포 지역 구도심에 주택을 구입한 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을 살리는데 계속해서 기여하면서 살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람의 선이라는 것을요. 어떻게 검찰이 증명을 하겠습니까? 행위가 뭐 부적절하거나 이제 법에 저촉되거나 이런 건 증명할 수 있겠지만 선의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역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모두 악의로 가득 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당히 다 선의로 한 행동들인데 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 멀찌감치 나가 있습니다마는 이슈에서 저는 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선의로 한 거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힘든 분, 어려운 분을 위해 가지고 판사한테 말해줬다. 근데 그게 말을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죠. 그 머릿속에 예.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검찰이 선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국회의원은 애시당초부터 겸직이 금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문광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이사장직을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럼 공직자윤리법에 이해 충돌이 벌어지면 징계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걸 감독하는 기관에서. 그럼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이 전 과정 속에서 이분이 지금 뭐 7억을 대출을 했는지 14억을 대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게 모두 다 합법적으로 진행됐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밝힐 수 있는 것은 검찰뿐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반대로 손혜원 의원이 자기가 정말 선이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재단을 포기하는 겁니다. 지금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고 자기는 재단에서 물러났고 재단에 기부한 돈은 자기 돈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사에 대해서 선임권을 갖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이거는 평생 영향력 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얼마를 집어넣어서 문화재 사업을 하기 싶었다. 나전실계에 관한 박물관 사업을 하고 싶었다. 그러면 어제 탈당한 거가 초강수가 아니라 정말 초강수를 하려면 적어도 나는 여기에 관련된 모든 내 재산을 포기한다라는 것을 재단을 뭐 기부한다든지 모든 이사를 배제한다든지 이렇게 합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조금은 논점을 좀 좁혀 나가도록 하죠. 그 부분보다는 지금 손혜원 의원이 기자회견 끝내고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 그 과정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함께 따라 나왔는데 조금 전에 그림을 제가 잠깐 봤는데 제가 제대로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홍영표 원내대표의 어깨를 툭툭 치고 뭐가 묻었나요? 저 부분에 대한 사진도 오늘 많이 떴던데 말이에요, 윤춘호 실장. 저도 저 사진을 보고 궁금해서 손혜원 의원하고 홍영표 원내대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손혜원 의원이 55년생이고 홍영표 대표가 57년생이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굉장히 뭐 친한 관계니까 저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권당 원내대표가 당을 떠나는 사람 자리에 배석하는 것도 좀 어색했고 그렇게 배석한 원내대표의 어깨를 마치 동생 어깨 툭툭 하듯 이렇게 툭툭 치듯이 하는 것도 글쎄요 좀 보기가 그렇게 쉬운 장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국회에서 어제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탈당하는 집권당 초선 의원의 기자회견 자리에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함께 끝날 때까지 있었다. 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나름대로의 시각과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정말 센 분은 센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목포 시민을 들러리로 세워서
부동산 투기판을 벌였고 본인의 위장 탈당 쇼에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들러리로 세울 정도니 이게 보통 센 분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홍영표 원내대표를 좋아합니다. 정치적인 능력도 탁월하고. 그러나 이번에 손혜원 의원 기자회견에 동행해서 여러 가지 변명과 변호를 한 것은 원내대표의 권위나 국회의 권위를 크게 손상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이 세긴 센 모양이다 이런 반응 내놓았고요. 바른미래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회의 권위를 손상시켰다. 원내대표의 권위를 손상시켰다. 이렇게 비판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손혜원 의원 SBS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치인 2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서 그동안 SBS 보도에 대해서 해명하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는 모든 걸 다 걸었는데 나경원 의원은 무엇을 걸 것입니까? SBS는 무엇을 걸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또 손혜원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발표 뒤에 야당의 많은 분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분들이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해라. 그것은 제가 알아서 저에 대한 검찰의 결과가 한 가지라도 나온다면 그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참 황당하다,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손 의원은 음모론의 희생자인 것처럼 동정심을 호소하고 또한 센 언니의 진술을 보여줬습니다. 이 문화사랑이라고 토지사랑을 둔갑시키는가 하면 또한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역시 홍보 전문가스럽습니다. 나경원 의원 아마 이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이 손혜원 의원을 좀 강하게 비판을 했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만과 방자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했고요. 또 후한무치, 적반하장 이런 말들이 이제 오가고 있는데 이번 정치권의 논쟁을 보면 늘 우리나라 정치권이 고운 말이 오가는 그런 동네는 분명히 아니죠. 그렇긴 하지만 어떤 넘어야 할 일정한 지켜야 될 선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슬아슬하게 좀 넘나드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손혜원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이제 곽상도 의원을 이제 지칭해서 인간의 탈을 쓴 악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말들은 정말 가려서 해야 될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곽상도 의원실의 자료에 따라서 일부 신문이 보도를 한 그 내용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손혜원 의원의 말이 워낙 험한데 저는 이제 그 보도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이 커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전에 살던 이제 강북의 빌라 한 4억, 5억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이제 평수도 크지 않고요. 그게 이제 문 대통령이 양산집하고 1가구 2주택이 돼 있으니까 한 차례 정리하고 청와대로 들어갔는데 그걸 산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이고 청와대 행정관이고 예. 문 대통령 보좌관이었다. 이거 보도가 이미 그때 다 그렇죠. 된 거예요. 예. 예전에. 근데 이분이 주로 이제 문 대통령 방에 많이 있었고 손혜원 의원실 잠깐 있었나 봐요. 그건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손혜원 의원 보좌관 출신 청와대 행정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집을 샀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그렇게 써놔버리니까 뭔가 이게 있나 보다라는 이제 느낌을 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건 이 사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비판을 한 거군요. 그 보도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 보도 때문에 이제 이런 강한 톤의 비판이 나왔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으로 서로 뭐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죠. 공격하고 방어하는 것이 뭐 당연한 일이긴 한데 그런 공격의 수단들에 있어서도 분명히 지켜야 될 선이 있다. 그런 면에서 손혜원 의원이 물론 SBS와 관계가 안 좋아서 또 저희들에 대해서 어떤 말을 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든 아니면 어떤 언론사에 대해서든 당당하게 공격하고 주장할 것을 주장해두겠지만 그래도 선은 지키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 SBS도 그런 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손혜원 의원의 이런 언행이 그 거침없는 발언 이 부분이 아마 손혜원 의원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기존의 정치인과 기성 정치인과는 다르지 않느냐 자신의 생각을 여과 없이 거침없이 밝히고 더군다나 뭐 국회의원 한 번 하고 국회의원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다른 국회의원들 같으면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면 일단
아까 정태훈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가겠는데 손혜원 의원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 역시 손혜원 의원답다. 또 손혜원 의원을 좋아하는 분들은 또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자신의 판단이라든지 소신에 대해서는 무오류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는 거죠. 무오류 확증 편향.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선동열 감독에 대해서 국감에서 질의했을 때 이분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공정하게 선발을 한 것이 아니고 실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병역 면제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승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했고 그래서 당신은 문제가 있고 2억이라는 돈을 받고 연봉을 받고 국가대표 하는 거 안 맞으니까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확실히 하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손혜원 의원 건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거기에 대한 무슨 뭐 투기냐 아니냐 논란을 떠나가지고 보도를 보면 의혹을 안 가질 수 없는 사안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본인은 오직 내 선의를 왜 안 받아들이냐라고 하면서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극악한 언어를 써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지원 의원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용하는 언어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적인 사회, 특히 정치권과 언론과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공적인 사회에서 내가 사안과 사물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도 다르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도 손혜원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거칠게 비판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 떨어뜨릴 누군가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분을 돕겠다 이런 얘기했죠.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제가 목포에 후보로 나올 것이라는 그런 질문 없습니까? 그거 하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목포 나오실 거세요? 다음 선거 때? 저는 안 나올 건데요. 제가 더 이상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배신의 아이콘인 그런 노회한 정치인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역사에 기반한 도시 재생의 뜻을 갖고 있는 후보가 있다면 그분의 유세차를 함께 타겠습니다. 제가 나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박지원 의원을 상대할 그럴 정치인들이 눈에 띈다면 제가 그분을 돕겠습니다. 저 질문은 기자의 질문이 나오기 전에 기자의 질문을 유도를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뭔가 나가면서도 내보내면서도 깨림직한 게 있을 거라는 게 저런 부분이거든요. 예컨대 최근에 박지원 의원을 보면은 민주평화당 소속인데도 당과 무관하게 거의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해서 특히 대북 문제 같은 경우에서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뭐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보수 진영을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말하자면은 범무군인 셈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원내대표나 뭐 지도부가 생각할 때는 이게 되게 전략적 미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참 독특하기는 독특하죠. 예. 독특한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격을 넘어서 차기 총선에 대한 협박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박용진 의원이 유튜브 3법을 발의하면 한유총에 있는 사람들이 당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림유치원에 있는 사람. 당신도 다음 선거 치러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주가 조작 다이아몬드 사건을 터뜨리니까 그 주가 조작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 소액주주 13,000명이나 있습니다. 선거 안 치를 겁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 지금 진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 한 사람에 대해서 다음 총선에 난 떨어뜨릴 거다. 이런 태도는 정치인으로 있을 수가 없는 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개적인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다는 거죠. 예컨대 보통 이런 일이 터져서 사람들은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10에서 우리가 출발했다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 중에서 뭐 3명 정도는 내 편이고 4명 정도는 상대편이고 3명은 잘 모르겠다. 모르는 사람이 90명입니다. 근데 손혜원 의원은 이걸 100으로 키웁니다. 그럼 그대로 올라갔다고 했을 때 내 편이 30명이니까 3명에서 10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편도 10배가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정치의 문법으로 하면은 또 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주 손해인 건데 손혜원 의원은 본인은 지지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손혜원 의원이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한 얘기가 배신의 아이콘을 넘어서 검찰 수사도 같이 받읍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 목포 지역 국회의원
박지원 의원 기간 중에 서산 옹금지구 고도 제한 풀렸죠. 박지원 의원님 검찰 조사 꼭 같이 받읍시다. 박지원 의원은 손혜원 의원의 계속되는 거친 공세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오늘 오전에 제가 박지원 의원과 전화통화 해봤습니다. 목포 현지 분위기는 어떻다고 파악이 되시던가요? 목포 시민들은 손혜원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도 많이 해요. 예. 왜냐하면 원체 피폐된 곳에 그러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움직였다. 그러니까 모처럼 우리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긍정적 평가가 많고요. 예. 또 한편 부정적 평가로 아무리 그렇더라도 20채가 넘어가고 낮은 층이 박물관 운운하는 것은 투기다. 목포 시민들은 예산 확보가 부동산 투기로 차질이 있을까? 예. 이걸 정부에서 안 해줄까 하는 우려가 더 커요. 배신의 아이콘이다. 그건 목포 시민이 결정할 문제지 손혜원 의원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손혜원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이해충돌 금지 조항도 위반하고 공직자 윤리도 위반하고 아무리 한 목적적이라 하더라도 절차가 하자가 있잖아요. 투기를 투기라고 얘기해야지. 아니 진짜 몇 채까지는 나는 고맙게 생각했다니까. 그냥 내가 일일이 대꾸할 필요 없어요. 예. 검찰 조사 받으면 되는 거지. 수사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박 대표님을 같이 조사받자 이렇게 또 얘기를. 조사 받을 일 있으면 조사 받아야죠. 검찰이 부르면 가야죠. 저는 피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팩트가 틀렸다니까요. 서산옹금동 재개발 지역을 찬성해가지고 중흥건설 난 몰라요. 박지원 의원이 목포 지역을 방문하고 지난 주말과 휴일에 그리고 어제 올라왔다고 하는데 목포 지역 현지 분위기는 박지원 의원 보기에는 세 가지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손혜원 의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 또 언론 보도 보니까는 좀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혹시 손혜원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구도심 재생 사업이 이것 때문에 차질이 빚어진 것 아니냐 걱정. 네. 그 손혜원 의원이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도대체 배신의 주어가 목적어가 뭘까 생각했어요. 무엇을 배신한 아이콘인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박지원 의원이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거 부동산 투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 계속된 보도를 보면서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투기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손혜원 의원을 지지하다가 이제 공격하는 입장이 돼서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 박지원이 나를 배신했네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꼭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박지원 의원의 저 말을 손혜원 의원이 분노로서만 아니고 좀 차분하게 단 1분이라도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의 반응 어떻습니까? 손혜원 의원의 공세에 대해서 반응을 내놓았는데 역시 노련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태훈 의원은 어떻게 평가를 하셨어요? 대단하죠. 저 같았으면 당장 화부터 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뭐 같이 수사 받으면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시는데 결국은 지금 이 문제는 빨리 검찰이 수사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빨리 수사를 해서 의혹이 되고 있는 점들 그리고 이 과정들이 진행됐던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빨리 살펴봐서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지원 의원과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현장 분위기 또 박지원 의원이 알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 전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만간에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SBS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터뷰 요청을 하는 것이 과연 어떤지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여기 나오신 두 분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인가 이 보도가 시작이 됐죠 아마. 그런데 상당히 이제 일주일이 됐습니다. 윤태곤 실장은 이번 SBS 보도 그리고 손혜원 의원의 대응 이런 과정들을 유심히 잘 지켜봤을 텐데 말이죠. SBS 보도의 핵심은 뭐라고 평가를 하시고
손혜원 의원의 대응과 반박의 또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나 우리 이 프로그램에도 이제 기자들이 끝까지 판다 탐사보도팀 기자들이 출연해서 한 걸 저희가 네. 유주히 봤는데요. 이제 이해 충돌과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대해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본질이었다. 저는 참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첫 번째 보도에서는 시각적으로나 인식적으로 다가온 것이 투기 프레임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보다는 처음부터 좀 더 차분하게 이해충돌과 공직자의 자세 쪽으로 접근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게 뭐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고 예. 두 번째로 손혜원 의원의 뭐 대응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이야기 쭉 많이 했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계속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나를 투기로 몰아세웠다라고 하면 자기는 그런 행동을 안 해야 되는데 박지원 의원이 죽은 건 뭐 고도 제한이 됐죠라고 한다면은 그건 무슨 근거라든지 정황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공격하니까 당신은 그쪽 편 아니냐라는 식으로 가는 것은 별로인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하자면은 이 사안이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가기에 되게 좋은 사안이긴 한데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 의원은 한번 정태훈 의원의 생각을 얘기해 주시죠. 만약에 제가 손혜원 의원 같은 일을 당했다. 내가 선의로 어떤 일을 했는데 한 언론사에서 그것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라고 했을 때 문제는 그 보도한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냐 근거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밝혀질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하지만 어떻든 취재된 내용 중에 상당 부분들은 사실 이미 확인됐고 나중에는 우리가 미처 취재하지 못한 것도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계속 그 재단과 주변 사람들이 관계한 이 소유 관계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당사자의 입장, 내가 손혜원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도에 대해서 무조건 악의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사실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이 잘 말씀하신 게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수사를 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본인의 선의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 사건을 둘러싸고 저는 우리 윤 실장님하고는 다르게 실제로 국회의원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자신의 이해를 증식시키려고 했던 행위였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예를 들면 뭐 집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쭉 이어지는 연관된 사업 과정 속에서 그랬다고 한다면 언론에서는 굉장히 크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SBS 보도가 제가 지금 다시 봤더니 1월 15일 지난주 화요일에 시작이 됐고요. 이제 일주일이 다 됐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고 손혜원 의원은 뭐 전적으로 SBS 보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법적 대응까지 선언을 했고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탈당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앞으로 뭐 검찰의 수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법적 대응했다는 얘기가 고발장 제출했다는 얘기가 들어왔습니까? 아직 그 손혜원 의원이 이제 그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온 게 없고요. 이게 지금 시민단체에서 손혜원 의원을 고발한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이 됐거든요. 시민단체는 손혜원 의원을 뭐 어떤 혐의로? 그 부동산 투기하고 그다음에 국회 이익충돌금지 의무 위반. 예,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고발을 했고 그에 관해서 검찰 일단 배당이 돼서 아마도 다른 사건들 이제 속속 고발들이 아마 접수가 될 것 같아요. 고발이 접수가 되면 지금 배당이 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다룰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뭐 같이 다 조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SBS를 고발한 사건과 시민단체가 손혜원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한 곳에서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낼 것이다. 뭐 어쨌든 간에 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결국 검찰 수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말이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은 검찰 수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태훈 의원 나오셨으니까는 제가 이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자유한국당과 지금 어쨌든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홍준표 전 대표 출마합니까 안 합니까? 당권 경선에. 어떻게 듣고 저는 계세요? 출마 안 할 거로 출마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출마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부가 잘 안 나는 전당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미 이제 당내 조직책들이 물갈이 되면서
본인들을 지지할 수 있는 그 지구당 위원장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소위 비박 진영에 있어 우위를 점해야 되는데 후보 한 사람이 또 나와 있는 상황이고 비박 진영에 상대적으로 소위 복당파 세력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자리를 점하고 있고 그래서 당내 선거가 보통 그 당원 선거인단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여론조사상으로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당내 선거인단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전당대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의 전망이시고 윤태원 실장은 어떻게 보세요?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강조했던 게 큰 싸움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큰 싸움이라는 거는 다음 대선 이야기, 영화 보고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그 부분에서 이게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되느냐 마느냐 하고 이번에 됐을 때 과연 유리하게 친박, 비박 다 끌어안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계산 그리고 또 하나 더 좀 언급 안 된 변수가 있다면은 4월 3일 재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창원 성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경남 도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까지도 홍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로 두고 보고 있을 겁니다. 아, 직접 재보궐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는 그러니까 당장 뭐 방안까지? 한다 안 한다 결정하는 게 예, 아니라 대표냐 예. 출마냐 뭐 그런 식에 대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뭐 얘기 나오는 거는 현재 뭐 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 내 이야기로 봐서는 뭐 김병준 위원장 출마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홍준표 대표 안 나올 거예요. 이번에 나와도 된다고 하는 보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정태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이번 시즌은 자기 시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뭐 취재를 하긴 합니다. 근데 제 취재 결과는 조금 달라서 출마를 하는 쪽인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게 꼭 출마한다고 합니다까지 이렇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출마 안 할 거다라고 하는데 홍준표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홍준표 전 대표의 최종적인 결정 과정 한번 지켜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분간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